이 뭐가 있는지 70쪽이에요. 70쪽. 먼저 장르적 특성. 고전문학은요, 장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르를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비대면 강의로 장르적 특성을 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들어갈 때 자연친화입니다. 아주 중요한 작품들이 포진이 돼 있어. 올해 교과서 작품들 총출동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늘 아마 한 작품 빼고 전부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별의 정황과 유교적 관념 대면 4강에서 진행한다는 거죠. 현실, 반영, 해학, 풍자는 역시 비대면 4강. 빅패턴도 비대면 4강으로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자연친화 나가보죠. 80쪽입니다. 작년에 얼마 안 실려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올해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80쪽입니다. 자, 먼저 자연친화적 작품의 특징부터 좀 보죠. 그렇겠니? 설마. 설마 그렇겠어. 문제가 없으면, 단독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겠지. 이거 전지점이 똑같네. 한 장 넘겨보면 이거 뭐 내가 잘못 인쇄된 거 아니야? 이 생각하고 있는 나. 아까 앞지점에서도 야, 내 거만 이거 지문이야? 문제야? 이거. 자, 이분법적 세계관입니다. 대립적 세계관이죠. 이제 자연과 속세의 어떤 대립.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관념적인 세계입니다. 만들어낸 세계라는 거죠. 이제 아무래도 이런 작품들은 조선 전기에 활발하게 창작이 되는데, 당시에 이제 정치 현실이라는 건 혹독한 이제 권력의 암투가 끊임이 없던 시절이죠. 아무래도 이런 작품을 지은 거는 지식인들, 또 위정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권력 다툼이 항상 끊이지 않고 항상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정치 현실이라는 건 혼탁한 세계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라는 건 어때요? 늘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힐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은 이상화된 어떤 관념적 세계고 본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럼 속세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게 현실적인 어떤 세계인 거죠. 실제의 세계인 거죠. 그래서 이걸 대립적으로 인식하는 세계관 두 개의 공간이 나오고요. 자연의 표현은 자연의 일부로 자연을 표현한다. 뭐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임천, 강산, 강호, 산천 등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다 대등한 거예요. 뭐 어느 게 더 위상이 높고 낮고 이런 게 아니고 다 똑같습니다. 다 그냥 자연이에요. 알겠죠? 자, 속세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혼탁한 세계입니다. 붉은 먼지란 뜻이거든. 홍진이라고도 표현해요. 혼탁한 세계인 거예요. 인세, 세속 뭐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씁니다. 자연은 이상적인 세계입니다. 이제 긍정적인 세계죠. 속세는 하지만 현실적인 세계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인식해요. 그러니까 자연은 한마디로 이상적 세계고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는데 속세는 현실적 세계고 부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에서는 속세는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인식하다 보니까 이렇게 거리를 두려하고 부정적으로 인식을 해서 단절된 것을 좋아하죠. 속세와에다가는 이제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자연에서의 태도 볼게요. 소박하고 욕심 없는 사람부터 의식주가 소박해요. 욕심 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분수에 만족한다고 해서 안 분치죠. 빈천하지만 거기에 만족한다. 안 빈낙도죠. 자, 속세에서의 목표는 입신양명과 부와 명예,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권력이나 명예, 부하게 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대돼 있죠. 속세에서 추구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거는 거리를 두려야 해요. 욕심으로 인해서 맨날 다투게 되니까. 그 다음에 자신을 자연의 일부, 그러니까 자연과 자신을 동급으로 놓는 거예요. 인간은. 그럼 자연의 일부가 돼야죠. 속세와는 다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백구가 많이 등장해요. 흰 갈매기인데 항상 얘를 쫓으려 하죠. 물화일체입니다. 자연과 내가 같다는 얘기죠. 자연이란 친화적 태도 나와 있고요. 자연을 즐기는 모습은 풍류를 즐긴다, 흥을 취한다 이런 것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은 자연을 즐기는 이제 행위들이 등장을 하고요. 뭐 술을 마신다든지 산수 유람을 다닌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아름다운 풍경들을 묘사해서 예찬하는 것도 뭐 마찬가지의 내용이 되겠죠. 예찬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표현이 되어 있느냐를 봐야 되겠고, 때로는 하나 더 추가하자면 속세에 미련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렇겠지. 아무래도 정치 현실에서 밀려났거나 하는 거니까. 항상 두 가지가 갈등이에요. 자연에서 내가 즐기자니 유학자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거지. 임금에게 그치? 신하된 자의 도리, 유학자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겁니다. 왕에게 뭐 해야 돼?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치? 그게 문제이고. 또 왕에게 충성만 하자니 혼탁한 정치 현실에서 살아남기가 좀 어려운 거죠. 둘 사이의 이제 갈등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뭐 속세의 미련을 갖는 거는 이제 복귀에 대한 소망을 표출할 수도 있는 거고요. 속세의 뜻을 두는 거고. 아니면 나라에 대한 걱정, 그 우국지정이라고요. 나라에 대한 걱정인 거죠. 아니면 연군지정, 임금을 연모하는 겁니다.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렇게 속세에 미련을 두는 경우도 있더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오늘도 좀 달려봅시다. 잘 친화적인 거 한번 쭉 가보자. 아직 교과서에 필요한 작품이 많아. 자, 아까 봤듯이 고전 문학은 장르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뭐가 중요하다고? 장르가 중요하다고. 장르를 써놓읍시다. 요거는 이제 한 수가 한 작품이니까 단시조죠. 그 다음에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식을 어느 정도 지킨 형시조가 되겠습니다. 형시조는 굉장히 관념적인 시들이 많아요. 현실과는 약간 괴리되어 있는 거죠. 관념적이라는 건. 단시조들은 뭐 한 작품에서 뭐 단독 문제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뭐 인쇄 이상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냥 글자 크기를 100으로 할 걸 그랬어. 왼쪽에 초장, 오른쪽에 중장,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초장, 중장 이렇게 있게. 자, 볼게요. 집방석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못 앉으랴. 뭐 서리법이겠네 여기는. 낙엽에 앉을 수 있다. 서리법이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집방석이나 일단 집방석은 내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럼 추구하지 않는 대상이죠. 솔불 켜지 마라. 소나무 진액 같은 걸로 만든 불이거든. 그럼 켜지 말라고 했어. 그럼 어쨌든 얘네 둘의 공통점은 뭐인 거야? 화자가 추구하지 않는 거죠.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추구하지 않는. 근데 집방석을 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낙엽엔들 모자들아. 낙엽에는 앉을 수 있잖아. 그지? 솔불 켜지 마라. 어제 신달. 달 뜰 건데 어차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거죠. 얘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야. 두 개는 요렇게 대비돼 있죠, 지금? 두 개는 요렇게 대비돼 있죠. 항상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딜레마가 있어요. 특히 시즌2가 이제 많은 양을 소화하기 때문에 딜레마가 있는데, 첫 번째, 속도가 이제 빠를 때 그런 게 좀 수업을 하다 보면 딜레마인데, 필기를 할 때 이제 수업을 못 듣게 되는 경우가 있죠. 필기만 쫓아가다가 기계적으로 이제 필기를 하니까 그러다 보면 수업을 못 쫓아가요. 선생님 입에서 나오는 게 필기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영상 있으니까 나중에 필기 따로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기를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알겠어? 그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 딱 해놓고 기다릴 수가 없잖아. 설명한 다음에. 그러면 뭐 몇 작품 못해요. 반절도 못 나갑니다. 수업 시간에. 그렇다고 뭐 수업 시간이 6시간, 7시간 늘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아니면 필기 돼 있는 걸 줘도 되잖아. 그럼 눈으로 보기 때문에 건성건성 보게 돼요. 필기 다 돼 있는 거 주면 건성건성 보게 돼요. 적당한 타협 아닌 건데, 그래서 무조건 생각을 좀 하고 필기를 하시고요. 내용에 대해서 들으면서.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복습의 중요성이 굉장히 요구가 되는 거야. 복습을 반드시 그래서 해야 되는 거야. 필기만 쫓아가다 많은 수업이 되는 거야. 이게 뭐 팔운동도 아니고 수업을 듣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이 팔운동만 하다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복습이 굉장히 중요하고 항상 생각을 하면서 필기하는 연습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양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시즌2는 특히 그래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대비가 된 건데, 그럼 앞에 집방석은 만든 거잖아. 소나무로 불 켜는 것도 만든 거고. 뭔가 이런 것들은 추구하지 않는 것들은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것들이야. 이건 이제 추구하지 않는 거고요. 인위적이고 인공적이고. 그 다음에 낙엽은 자연스럽게 있는 거잖아. 달 같은 것들은, 그지? 그럼 얘는 낙엽이나 달 같은 거는 자연물이죠, 말거든. 자연스러운 거야.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자연 친화적 태도가 드러난 거죠. 친화적 태도가 드러난 겁니다. 그다음에 태도. 아야! 박주산채. 뭐 좋지 못한 술과 이런 나물이에요. 좋지 못한 술과 나물. 이런 것도 이제 소박한 음식이라는 거죠. 소박한 음식이라는 거. 박주산채 일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없다고 하지 말고 내어라. 왜? 나는 여기에도 뭐 할 거니까. 소박한 음식에도 만족할 거니까. 욕심 없이 이런 거에 만족하는 걸 자기의 분수에 만족한다고 해서 뭐라고 해요? 안분지족입니다.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거 안분지족이라고 말씀드려요. 자연친화, 안분지족이 잘 드러난 작품. 또 인위적인 걸 거부하는 거죠. 자, 다음 작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이제 노왕사라는 작품인데 출제 확률이 늘 높은 작품이라서 잘 보셔야 돼요. 모의고사 내기도 너무 좋고요. 가사예요, 가사. 자, 가사 작품은 길기 때문에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돼요. 첫 번째, 대략적인 문맥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하나하나 세세한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묶어서. 그러니까 패턴이 같아요. 패턴이 같아요. 묶어서 그냥. 여기 보여드릴 거야. 두 번째, 그런다 하더라도 이런 이제 문제의 기호가 있는 부분 잘 보셔야죠. 문제의 기호, 그 다음에 근처 문맥은 어떻게? 꼼꼼히 보셔야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항사라는 뜻은 노항은 여기서 누추한 것을 뜻해요. 누추한 것을 뜻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지어진 작품이라 조선 중기예요. 이 시조나 가사는요, 조선 전기에는 관념적인 내용이 많아요. 자연을 이상화시키거나. 근데 조선 후기에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거든. 이 작품이 딱 그 중간에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중량의 색깔 있는 펜으로 이렇게 그으시고, 중량 이전은 아주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중량 이후는 굉장히 조선 전기와 같아요. 굉장히 관념적인 내용이에요. 이렇게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뭐 오늘은 전략 없이 바로 그냥 문제 풀 거예요. 작품 해석 위주로 가고. 자, 선생님 아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보니까. 이런 선생님한테 좀 배워야 돼요. 자, 노항사의 전반부에는 전반부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좀 독특하다는 거죠. 이렇게 궁핍한 현실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아까 봤지만 원래 박주산채 이런 거 먹고 있으면 배고파서 죽을 거야. 근데 그걸 관념적으로 이상화시키잖아. 욕심 부리지 않겠다고, 그지? 소박한 삶 살겠다고. 근데 여긴 사실적이야. 이를 작가의 개인적인 체험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도 한디야. 하지만 작가가 실제로 박일로 정도 되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궁핍한 처지에 화자를 내세워서 임진왜란 짓고 나라가 피폐해진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 임진왜란 짓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 향촌 사회에서 유교적 소양을 갖춘 지식계층이었던 작가가 전란으로 인한 백성들의 궁핍한 삶을 화자를 내세워서 묘사를 해서 좀 비참한 현실을 제시하면서 석연의 이게 태도겠죠? 올바른 도가 행해지지 못한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 태도 나와 있네요. 또 그런 현실에 굴하지 않으려는 다짐과 공공한 현실 속에서 유교적 도의를 굳건히 지키겠다. 살겠다. 이런 게 여기는 태도네. 여기는 상황이고요. 그쵸? 추출했지? 상황과 태도. 상황은 뭐야? 궁핍. 그 다음에 임진왜란 이후에 어떤 피폐해진 현실.
태도는 뭐예요? 거기에 굴하지 않겠다. 또 유교적 도의를 지키겠다. 자, 그럼 상황과 태도 봤어요. 전반부 보면 요거 풀 수 있다는 거지.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 자, 밑줄 친구 좀 세세하게 볼게요. 어리고, 어리석고 됐지? 우월한가, 우월한가 각주 있어서 각주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거. 어리고 우월한 건 이 내 위에 더는 없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내 위에 더는 없다. 그러니까 나는 중신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화자가 스스로를 낮추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 스스로 낮추면서 부정적으로. 나는 붕딱이야 이런 거지. 자, 다음은 아주 패턴적인 겁니다. 길용 화복을 하늘에 붙여두고. 그러니까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하늘에 맡기겠다 이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운명론적인 거죠. 여기는 이제 운명론적인. 옆에다 틀어도 돼요. 운명론적인 사고, 운명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노안 깊은 곳, 아주 누추한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풍조우석, 아침엔 바람 불고 저녁엔 비가 내리고 날씨가 어떻다는 거야? 좋지 못하다는 거지? 날씨가 배드해요. 배드가 이거 맞냐? 이거냐? 네. A죠? 써놓고 이상하네. 내 심리가 반영된 거야. 빨리 집에 가서 자고 싶어요. 이렇게 포장하는 거지. 괜히 영어 썼다가 또 개쪽당할 뻔했는데 영상까지 찍는데. 옛날 리멤버에서 하나 저기 뇌물 빼먹어가지고 1학년 애들한테 개망신을 당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그냥 그거나 좀 잘 해주세요. 영어 하시지 말고. 송충인 솔잎을 먹어야지, 그치? 이게 그치? 자, 풍조 우석에 날씨가 좋지 않은데 썩은 짚을 땔감으로 삼아. 아이고, 거처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죠. 썩은 짚이면 불도 잘 안 붙을 거 아니에요, 그지? 열악한 환경입니다. 굉장히 사실적이죠. 밥도 얼마 안 되고 다톱밥, 서업주 이렇게 숫자로 표현이 돼 있는데 먹을 게 얼마 없다는 얘기예요. 배고픔이 많기도 많구나. 배고파요. 굶주린 처지입니다. 얼마 만에 좀 밥을 받아왔는데 헐벗은 자식들. 자식들이 뭐 입고 있는 것도 없지. 그럼 자기들도 본인들도 입고 있는 거 얼마 없을 거예요. 장기의 어떤 조리라는 것을 장기판에 조을 일들 이렇게 나와요. 자식들이 많나 봐. 인정천리에 차마 혼자 먹으려는 건 자식들 먹여야지. 그러니까 본인도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식구는 많은데 먹을 것은 없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덜 데운 승리가 심지어. 잠깐 빈배만 속일 뿐이로다. 자, 여기까지 쭉 묶어보면 여기 노안 깊은 것부터 이렇게 묶어보면 여기 내용 뭡니까? 상황이 나왔죠? 아까 보기에서 봤던 거 뭐야? 궁핍한, 아주 궁핍해요, 의식주가.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안 분지적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관념적이지 않다고. 알겠지? 이거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오호, 그래요. 근데 뒤에를 보시면 이제 태도가 나옵니다. 생에 이러한다 한들 대장부의 뜻을 옮길 것인가? 자기의 뜻은 굽히지 않겠다는 얘기지. 빈천하지만 일념, 한 가지의 생각이야. 변하지 않는 생각이죠. 안 빈 일념을 적을망정 품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화자의 태도가 나온 거죠. 비록 궁핍한 삶이지만 굴하지 않는 거야.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것을 신념이나 도의를 지키겠다고 대장부로서. 그래서 이렇게 옳게 살려고 하는데 날이 갈수록 쉽지는 않아요.
날이 갈수록 쉽지는 않습니다. 가을이 부족하든 봄이라고 여유가 있으면 가을은 결실의 계절인데 봄에는 먹을 게 원래 없잖아요. 겨울에 다 먹고 그지? 그러니까 가을이 부족한데 봄이라고 먹을 게 있겠어요. 주머니 비었거든 병에는 담겼어요. 대꾸죠. 뭐 가사에서는 이렇게 대꾸나 반복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쉽지 않지만 내 신념을 지켜 나가겠다.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지는 않지만 내 신념을 지켜 나가겠다. 자, 다음 여기는 이제 이 뒤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석서 3장 한번 볼까요? 석서 3장 뭐라고 써 있어요? 석서 3장 각주에 석서 3장 각주 임금이 뭐 하는 거? 임금이 세금을 가혹하게 넣어요. 임진왜란에 피폐해진 상황인데. 그럼 여기는 이제 뭔가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늙은 쥐. 늙은 쥐가 뭘 지칭하느냐? 다만 하나 빈 복 위에 어른털 돋은 늙은 쥐야. 뭔가 권력자예요, 얘는. 어른털이 돋아 있으니까. 알겠지? 그럼 아까 거기 각주에 보면 누구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임금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보기가 좀 필요해요. 늙은 쥐가 뭔지. 늙은 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탐욕스럽고 멋대로 굴어요. 아주 대낮에 강도 같은 놈이야, 이 늙은 쥐가. 그러면 이 늙은 쥐는 어떤 대상이에요, 화자가?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고. 자꾸 우리가 가진 걸 뭐예요? 수탈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뭐 당시에 누구일 수도 있어. 탐과 놀이일 수도 있고 임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유교적 충의를 지키려 한다는 점에서 임금이라고 막연하게 딱 얘기한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권력자가 재물을 그 가난한 자들의 그건 마저 빼앗는 수탈하는 그런 현실이에요. 임진왜란. 그러니까 탐과 놀이도 굉장히 많았고 수탈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겨우 얻은 것을 쥐구멍에 빼앗기고 석서 3장을 시시로 음영하며 읊으며 음영한다는 걸 읊는 거야. 탄식해요. 무언 권력자가 이러니까 내가 뭐 말할 수가 없잖아. 그지? 무언 하는 거야. 말도 못해요. 그 머리만 그저 긁을 뿐이로다. 속수 무책이란 얘기지. 이 중에 탐욕스러운 악귀는 다 내 집에 모였다. 설상가상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시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죠. 뭐 아까 성현의 도가 행해지지 않는다 보기에 써 있었죠. 그래서 도가 행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비판일 거예요. 올바른 도가 행해지지 않아요. 그 현실에 대한 비판이 있고요. 자, 이제 빈곤한 인생입니다. 빈곤한 인생. 천지간의 나뿐이라 기한, 배고픔이 아주 몸을 깜짝 못하게 해요. 기한이 절신하다. 그렇지만 일단심은 잃지 않습니다. 일단심. 일편단심이죠. 변치 않는 마음이죠. 이것도 뭐야? 굴하지 않는 거. 그쪽으로 화살 표시하면 됩니다. 아까 써놓은 굴하지 않는 거. 굴하지 않는 요거 아까 쓴 거 있잖아. 그냥 여기다 쓰죠. 이것도 굴하지 않는 거고 역시 신념이나 도의를 지키려 하는 거. 일편단심만큼은 변하지 않아요. 대장으로서의 도리는 지키겠다 이거야. 현실이 이럴지언정. 알겠지? 공핍할지언정 거기에 굴하지 않는 것이고 탐과 놀이도 이렇게 수탈하는 자들이 많을지언정 그런데도 나는 내 신념을 유지하겠다. 자, 프린트 드린 거 3번 문제 한번 보시죠. 3번 문제 어떻게 있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자, 거기 선지가 없어서 그래요. 교재에 그 EBS 원본은 그렇게 줬어. 자, 1번부터 볼게. 노항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와 풍조 우석에 썩은 짚을 땔감 삼아 드러나는 궁핍한 모습은 그죠? 피폐해진 상황 맞죠? 궁핍한 상황 맞습니다. 1번은 맞아요. 2번 인정천리에 차마 혼자 먹을 것인가? 탐욕스럽고 멋대려고니 대낮의 강도로다는 성현의 도가 행해지지 않는 거. 뒤에 거는 맞아요. 뒤에 거는 도가 행해지지 않는 거 맞습니다. 앞에 거는 뭐야? 인정천리에 혼자 먹을 것인가? 식구들 챙기는 거죠?
이거는 도가 어긋나지 않은 거죠. 몇 번이다? 2번이 답입니다. 2번. 2번이 답이에요. 2번. 2번. 자, 3번은 그저 선비로서의 다짐 굴하지 않으려는 거죠. 장부 뜻을 옮길런가 일단심을 잊을런가. 그지? 장부로서의 다짐 굴하지 않는 현실이고요. 안빈일념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쥐구멍에 빼앗기고 탐욕스러운 악기 궁핍하게 살아가는 거. 외부적 요인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2번이 다. 자, 풀었고 기억, 니은, 디귿만 볼까요? 1번은 기억, 니은, 디귿. 자,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을 통해 타인에게 봉사하며 살아왔다. 봉사하며 살아왔어요? 부정적인 상을 해소될 것에 기대감 없고요. 옛문헌의 작품 이용한 건 맞아요. 석서삼장, 그치? 근데 그게 극복하려는 의지와는 관계가 없죠. 우리는 현실을 더 잘 나타내주죠. 권력자가 수탈하는 그런 모습들.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관념적인 내용으로 갑시다. 자, 강호한 꿈, 강호는 자연이라고 그랬죠. 자연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이런 뜻을 꾼 지가 오래됐어. 그러니까 이게 강호한 꿈이라는 건 화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화자가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강호한 꿈을 꾼 지가 오래전이 먹고 살 걱정으로 어집어는 감탄사입니다. 이전도다 이거야. 물가를 바라보니까 녹주 푸른 대나무가 하다는 많다요. 많기도 많구나. 자연의 풍경이죠. 유비군자들아, 낚싯대 하나 빌려놔라. 낚시는 어부의 모습인데 항상 이 자연 친화적인 시에서 낚시를 한다. 어부의 모습은 자연을 즐기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연을 즐기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굉장히 조선 초기에 이런 관념적인 시하고 연결되잖아.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 자연입니다. 자연을 벗으로 삼는 거죠. 임자 없는 풍월광산에 자연은 임자가 없죠. 욕심부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절로절로 늙으리라.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뭡니까 이거? 여기 뒤에까지 다툴이 없는 건 다만 이뿐인가 여기노라. 여기까지 묶으세요. 여기서부터 그 뒤에 여기까지 묶으세요. 똑같이. 다툴이 없는 건 다만 이것뿐이로다. 거기까지. 여긴 지금 절로절로 화면상 그렇잖아. 여기까지 묶어요. 다툴이 없는 건 다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전부 뭡니까? 자연 친화적 태도가 드러나죠. 굉장히 관념적인 내용이에요. 방금 전에 배고프다고 해놓고, 그지? 공표에서 힘들다고 해놓고, 갑자기 강호한 꿈을 꾸고 있어. 이게 강호한 꿈의 내용들이에요. 자, 다음 이제 계속 보시면 무심한 백구야 오라 하며 가라 하랴. 백구 나오면 뭐 문화일체죠. 다툴이 없는 건 자연 속에서 다툴 필요가 없죠. 욕심 안 부리니까. 다만 이뿐인가 여기는 강호한 꿈밖에 없어. 다투지 않는 거. 자연은 다투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다투는. 자, 이제야 소 빌리기 맹세코 다시 말자 이러거든. 이게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얘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밭을 갈아야 되는데 쟁기를 갖고 갈 힘이 없어. 너무 늙어서. 그래서 옆집에 소를 빌리러 가거든. 밭을 갈기 위해서. 근데 개같이 까입니다. 근데 개 까여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전의 내용입니다. 밭을 갈기 위해서 농사 짓기 위해서입니다. 이웃에 소를 빌리려 하나 거절당했어요.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한 건데. 그래서 굉장히 비참했거든. 자, 이제 맹세코 이거 다시 안 하겠다고.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한 거야. 무상한 이 몸에 무슨 큰 뜻이 있겠으냐마는 두세 일왕 반론, 일왕의 반론을 다 묵혀 던져둬요. 농사 안 지겠어요. 농사 굳이 안 해. 굳이 내가 여기에 욕심 부려서 얽매여서 나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굶어 말죠.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 말려노라. 남의 거 부러워하지 않겠다, 욕심부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태도들이 나오죠. 내 빈천, 내 가난을 싫게 여겨서 손을 이렇게 야 가난 꺼져 이런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남의 부귀, 남의 리치하다 라고 했을 때 이걸 부럽게 여겨서 손을 일로 와 일로 한다고 오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평생에 뭐 할 수는 없다는 거야. 부자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지. 가난인의 운명이라는 얘기예요. 됐고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인간의 어느 일이 명밖에 생겨났으리. 운명 밖의 일은 없다는 거야. 그럼 자신의 운명은 뭐란 얘기야?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죠? 가난한 게 그냥 운명이란 얘기야. 가난타 이제 죽으며 부유하다고 100년을 살자. 소리법이죠? 부유하다고 100년 살지 않죠. 원원이는 몇 날 살고 석숭이는 몇 해 살고 고사를 인용해서 설득력을 높입니다. 석숭이 같은 부자도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수명을 결정짓는 게 아니죠. 부하고 가난하고 이런 게. 자, 빈이뭐 빈천하지만 가난하지만 누구를 원망하지 않는 것을 어렵다 하건만은 내 생에 이러하되 서러운 뜻은 없어요. 서러운 뜻은 없다. 굳이 서러워할 필요 없다. 운명이니까. 단사표 아까 뭐하고 똑같냐? 박주산지하고 똑같아요. 소박한 음식입니다. 이도 좋게 여기노라. 이거 만족한다는 얘기죠? 이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 안분 지조 만족합니다. 평생 내가 품은 뜻이 온포는 없어. 따뜻하게 지내고 포는 배가 부른 겁니다. 그런 건 내 운명에는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풍족하게 지내는 게 온포는 풍족한 것인데 풍족한 것이 나는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내 뜻은. 그럼 여기 전체적으로 묶어보시면 여기죠 여기. 여기 보자. 무상한 이놈부터 여기 묶어서 전체적으로 묶으면 여기는 뭐야? 화자의 태도는 가난을 뭘로 받아들여? 수용하죠? 왜? 가난을 운명으로 여기는 겁니다. 운명론적 태도예요. 알겠어? 가난을 운명으로 여깁니다. 채원아, 한번 여기 하는 게 낫지 않아? 거기 앉든지 뭐. 계속 이러니까. 아니면 의자를 빼. 뒤에 아무도 안 가잖아. 의자 빼면 되자고. 의자하고 책상도 빼. 그렇지. 그렇게 하면 좀 더 낫겠죠? 괜찮지? 계속. 표정이도 이것 때문에 안 보이면 좀 빼고 책상. 또 되잖아. 자. 다음 거 볼게요. 태평천하예요. 자, 여기 이제 아까 요거 나왔잖아. 유교적 도의시키는 거. 태평천하에 충유. 그죠? 유교적 도리잖아. 화형제, 형제끼리 화목한 거. 법끼리 신봉어, 믿음이 있는 거. 외다는 그릇되다 할 리 누가 있느냐. 잘못되었다고 할 리 누가 있어. 그밖에 남은 일이야. 삼긴 대로 살렸노라. 그러니까 여기 묶어보면 화자의 태도는 뭡니까? 내가 지킬 건 오로지 only 유교적 도의를 지키는 삶을 살겠다는 거죠. 이게 내가 신경 써야 돼. 그 밖에 남은 일, 그러니까 이거는 유교적 도의가 아닌 일이죠. 그 밖에 남은 일은 유교적 도의가 아닌 일이야. 그건 삼긴 대로 살렸노라. 내가 신경을 쓰겠다 안 쓰겠다? 안 쓰겠다고. 그 밖에 뭐 가난이라든가 뭐라든가 부와 명예 같은 거 내가 굳이 추구하지 않겠다는 거야. 나는 유교적 도의만 잘 지키면서 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보시죠. 4번. 감정이입. 명월청풍 벗이 된 게 감정이입이 아니죠. 자, 미음 고사 인용했기 때문에 과거의 실제 인물을 끌어들이긴 했어요. 자신의 생각이 그러지 않다, 그죠?
뭐 가난하고 부유하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죠? 5번이 답입니다. 자, 2번. A는 강호한 꿈이니까 화자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고, B는 그 밖에 남은 일이니까 유교적 도의가 아닌 일이죠. 더 이상 목표로 삼지 않는 거죠. 너무 쉬워요.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이게 잡가기 때문에, 86쪽. 86쪽. 자연친학 03번이요. 86쪽은 비대면으로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자, 88쪽 넘어갈게요. 88쪽. 자, 수능 특강으로 74쪽입니다. 교재에 다 쪽수가 표시가 돼 있어요. 수능 특강 쪽수가. 교재에 쪽수가 표시가 돼 있습니다. 학습 방법은 항상 교재 앞쪽에 있으니까 꼭 좀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백발백중 문학 상권 이제 사서 좀씩 풀어보셔야 돼요. 우리 수업과 관련해서. 알겠지? 백발백중. 자, 이연보의 어부담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연시조죠. 3장 6부 45절 잘 지킨 평시조. 그 다음에 여러 수가 한 작품이야. 여러 수가 한 작품인 게 연시조예요. 총 5수로 돼 있죠. 2번과 같은 문제는 연시조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이거는 수능적인 유형이에요. 2번과 같은 문제는. 89쪽의 2번과 같은 문제는 수능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 틀려와요. 환장하게 틀려옵니다. 뭐 전략이 있어요. 자, 보기 볼까요? 어부단가에서 강호 자연과 정치 현실이라는 두 세계, 대립된 아까 세 개 얘기했죠. 이게 뭐라고 아까 얘기했던 이분법적 세계관이라고. 자연과 속세죠. 정치 현실이라는 거, 그지? 속세. 그래서 여기 정치 현실이 속세죠, 속세. 두 세계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심리적으로도 단절돼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 거리감과 뭐가 있다? 단절감이 있다. 그래서 화자는 이러한 분열이 쉽게 초급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연의 청정한 이미지는 두 세계의 대립적 분할의 전제로 정치 현실과 굳이 내가 속세로 나아가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리가 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굳이 정치 현실로 나아가지 않겠다는 얘기지. 자연 속에서 뭐 하겠다? 신념 지키면서 살겠다. 강호가 폐쇄적인 거죠. 그래서 강호 자연의 고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어요. 화자의 정치의식은 완전히 방관적이지만 않았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 정치 현실에 방관적이지 않고 어디에 미련 가진다고? 속세에 미련 갖는 거야. 방관적이지만 않다는 거. 미리 풀어왔으면 조금 내용이 쉽게 들어오죠. 자, 그러면 뭐 뻔한 패턴이라는 거고. 자, 들어가 볼게. 여기서 어부는 생업으로서의 어부가 아니에요. 생업이 아닙니다. 고기 많이 잡는다고 좋은 거 아니고 못 잡아도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야? 낚시하는 건 자연을 즐기는 모습을 어부로서 형상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을 이상적 세계로 그린 산수화에도 어부는 많이 나와요. 형상화했다. 이런 거예요. 단가는 아까 가사가 길잖아. 가사는 장가고요. 단가는 시조란 얘기입니다. 어부가 계열입니다. 어부사시사, 어부가 어부단가 뭐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어부가 많이 나오죠. 자, 첫 번째 수부터 볼게요. 초장, 중장, 종장 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 시름이 없으니 이것은 바로 어부의 생애로다. 시름 없는 삶이죠. 보기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 속에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화자의 상황은 자연 속에서 시름이니까 근심 없이 어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근심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력편주 한 조각이 배입니다. 배. 배를 물결에 이렇게 띄워도 만경파 물결에 띄워주고 파 나오면 이런 물결이에요. 알겠지? 물결. 만경파에 띄워두고 인생 인간들이 사는 곳 어디라고 그랬어? 속세죠. 속세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아는가? 알랴. 서리법이에요. 그러면 속세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 모르고 즐기고 있는 거죠.
속세에 대한 태도 볼게요. 속세와 뭘 두려해요? 거리를 두려하는 거죠. 거리 두기 하는 거죠. 속세와 거리를 두려합니다. 다 잊었어 이제. 업으로 사니까. 좋아요. 아주 좋은 거예요. 자, 굽어보면 천신녹수. 아주 천길이나 되는 물길이라는 얘기인데 아주 깊은 물을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뭐 깊은 강이라고 해도 좋고요. 괜찮습니다. 아주 깊이가 깊은 물이에요. 천길이나 됐어요. 돌아보니 만첩정사, 만겹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산입니다. 자연스레서. 그러니까 화자가 이렇게 자연 속에 있으면 이렇게 막 물도 막 흘러가고 산도 막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어디로 갈 수가 없니? 속세로 갈 수가 없잖아. 단절된 거죠. 천, 만 이런 거 나오면 과장법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자연의 이미지를 얘기하고서 천이나 녹 이런 어떤 색채 이미지도 있고요. 자, 그래서 십장 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가? 아까 홍진 붉은 먼지라고 그랬잖아.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가릴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는 속세죠. 역시 혼탁한 색이야. 혼탁한 속세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렸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이렇게 뭐 과정이 아니고 과장. 과장님 과장 과장된 거죠? 바꾸시면 돼요. 저렇게 생각을 하면서 써야 돼. 과정이라서 과정인가? 이러고 쓰면 안 되고 생각을 잘했어요. 자, 십자홍기에 가려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역시 속세와의 단절, 거리감 또 이런 걸 드러냅니다. 속세를 가리고 있으니까 좋은 거야. 뭐가? 천심녹사하고 만첩청산이 알겠지? 가리니까 좋은 거예요. 얘가 이제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강호의 월배 이건 자연이죠. 자연의 풍경입니다. 달빛이 가득하거든 더 무심해. 더욱 속세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뜻이 없어. 알겠지? 여기는 역시 또 자연 친화적인 태도죠. 무심하다는 건 욕심이 없다, 뜻이 없다 이런 얘기 알겠지? 그런 거에 역시 자연 친화적 태도입니다. 자연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어요 지금. 더 무심해진다 이거야. 알겠지? 강호의 월백하면 속세에 더 무심해진다고.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는 어쨌든 나는 속세, 실험, 자연 좋아 이거지. 세 번째 수 볼게. 자, 여기도 뭐 색채 이미지가 있어요. 청아의 밥을 싸고 녹류의 고기 꿰어. 이런 역시 색채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록색을 강조하는 건 뭐야? 이곳이 어디임을 나타내는 거야? 자연임을 나타내는 거. 청록색을 강조하는 거. 자, 소박한 음식입니다. 소박한 음식이에요. 역시 여기에 만족하니까 모인 거예요. 안분 진족의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것에 만족합니다. 노적 화청에 배를 메워두고 일반 청임이 자연의 어떤 참된 의미예요. 자연 속에서의 참된 의미. 각주 있죠? 아주 맑은 의미라는 건데 맑은 맛, 자연의 참된 맛, 참된 의미, 참된 맛을 어느 분이 하실까? 이 어느 분은 어디에 있는 분? 속세에 있는 분들이겠지. 아실 것인가 이런 참된 맛을. 자, 다음 네 번째 수. 자, 자연의 또 풍경을 묘사하고 있네요. 산두에 산봉우리 같은데 산에 꼭대기 같은데 이제 한가롭게 이렇게 구름이 걸쳐 있는 거예요. 한가로운 구름이죠. 구름이 있고 수중에 갯고 아까 흰 갈매기라고 그랬죠? 물 위에 갈매기가 끼룩끼룩 이렇게 날아가는 풍경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떤 자연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오른쪽은 대구죠. 글자 수도 3434 잘 맞췄어요. 무심코 다정한 것. 친화적인 태도도 나왔네. 다정한 것이 이 두 것이로다. 일생에 시름을 입고 너를 쫓아놀겠다. 자연물 또 벗으로 삼죠? 자연 친화적 태도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두 번째 수하고 똑같이 자연과
내가 너를 쫓겠다. 화자를 동급으로 놨죠. 그래서 이러면 뭐라고 불러요? 무라 일체다. 자연이 나고 내가 곧 자연입니다. right. 아주 다정한 것이. 너를 쫓아놀겠다. 아직 미련 안 나왔네. 속세에 대한 미련. 그치? 5번째 수가 중요해요.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거야. 5번째 수에서. 장안을 돌아보니. 장안의 화제라는 말 알아요? 장안의 화제? 장안은 그럼 장안에서 화제가 된다는 건가?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얘기지. 원래 장안은 당나라의 수도였습니다. 당나라.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야. 그래서 장안이라는 건 속세예요. 속세. 그곳을 돌아다 봅니다. 북궐은 궁궐이죠. 누가 있는 곳이야? 궁궐에 누구 있어요? 왕 있죠? 천리로다. 아직 궁궐과는 내가 지금 자연에 있기 때문에 거리감이 있어요. 어주에 누워신들. 어주는 내가 자연 속에 있는 거야. 속세와는 달라요. 누워있은들 잊은 틈이 있으냐? 서리법이네. 뭐뭐 하랴 뭐뭐 하랴 반복하고 있는데 서리법이에요. 고깃배. 어주라는 건 고깃배잖아. 고깃배에 누웠은들 잊은 때가 있으랴. 이 부분이 바로 뭐야? 속세에서 잊지 못했다는 거지. 바로 이 부분이 뭐야? 속세에 대한 뭘 받는 거야? 화자의 태도는. 속세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럼 뭐 지금 궁궐이니까 누구 생각했어? 왕도 생각하고 그 옆에 또 간신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지? 나라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임금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우국지정, 연곤지정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화자는 얘기합니다. 둬라! 이제 권어문의 함거 18곡이라는 작품에서도 이렇게 갈등을 하는 데서 뭔가 선택하는 게 나오는데 항상 이제 갈등을 하게 되죠.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은 너무 즐기다 보니까 유교적 충의를 좀 소홀히 하게 되는 거고, 유교적 충의를 지키자니 또 자연 속에서 즐기는 것도 외면할 수 없고, 두 마리 토끼 잡기가 쉽지 않아. 근데 둬라! 이렇게 얘기해. 내 실험 아니라 제세연이 없으랴. 여기가 핵심입니다. 제세연 각주 보세요. 각주 중요하죠? 제세연 누구예요? 세상을 구제할 만한 어진인물. 그럼 이 사람이 구제하면 되잖아. 내가 실험을, 내가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 알겠지? 두 가지 얘기하는 거야. 일단 실험을 덜었어요. 누구 덕분에? 제세연 덕분에. 왜? 얘가 세상을 구제할 거거든. 그러면 나는 얘들아 최종적으로는 어디의 삶을 선택할 거야? 자연 속에서의 삶을 추구하겠지. 제세연 있으니까. 삶을 추구하겠죠. 제세연이 해줄 거거든. 뭐가 떨어졌다. 자, 마지막 속세에 대한 미련이 있었지만 제세연이 어진선비가 세상을 구할 거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자연 속에서 삶을 추구하는 거죠. 계속. 자, 문제 볼게요. 자, 어부의 생애. 시간의 흐름에 구애되지 않죠. 한가롭게 지내잖아. 그치? 구애되지 않습니다. 배를 타면 근심 걱정 잊으려고 하는 거죠. 자연친화 맞습니다. 세속적인 욕심 버렸죠? 생업 아니라니까 고된 노동할 필요 없어요. 생업 아니잖아. 5번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 2번. 자, 요런 문제 좋은 문제입니다. 자, 제1수에서 2수로 이어지며 나타난 동일한 자연의 역동적인 분모. 그럼 1수는 정적이고 2수는 역동적이에요? 아닙니다. 관계없죠. 다음 제1수와 3수는 모두 자연물이 가진 색채 이미지. 3수에는 색채 이미지가 있어요. 청아하고 녹류가 있습니다. 청록이 있어요. 제1수에는 없죠. 제2수와 4수는 모두 화자의 시선을 바라보는 느끼는 자연물들과 일체감. 강화의 월백한 거. 그 다음에 백구. 알겠지? 자연 친화적인 거야. 3번이나. 공간 이동은 화자가 되게 결핍감이 충족. 그러면 3수에서 지금 결핍감을 느껴요? 아니잖아. 4수와 5수는 인격 부여했다. 5수에 인격 부여 없습니다. 속세에 대한 미련인데요. 4수는 너를 수학 듣다 온 애들 공통점이 왜 이렇게 하늘을 봐요? 오늘 뭐 어려운 거 배웠어요? 계속 하늘을 보네.
난 무슨 저 미어캣인 줄 알았네. 동지야 둘이 하늘 보고 있길래. 뭐 있어요 위에? 경추베개를 사용하세요 주무실 때. 목에 이걸 피로를 해소해줍니다. 저도 맨날 써요. 자, 그래서 5번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 3번. 1번부터 볼게요. 천심녹수와 만첩청산으로 둘러싸인 강호는 인쇄와 대립을 이루죠. 이부법적 세계라고 그랬잖아. 속세요. 맞아요. 무심한 겁니다. 욕심 부리지 않아요. 십자 홍진과 떨어져 있어도 강호의 월백을 떠올리는 화자의 모습? 완전히 방관적이지만 않았던. 이거는 오히려 정치 현실에 관심 없는 거지. 십자 홍진과 떨어져 있는데 나는 강호의 월백하거든. 더 무심할 거 아니야. 속세의 뜻 안 둬요. 근데 뭘 방관적이지만 않아. 그냥 냅두는 거지. 이거 나오려면 어디라고? 오수라고. 오수 알겠지? 5번째 수라고. 일반 청음이는 세속의 세계. 어느 분이 아실까? 어느 분이 아실까? 그랬으니까 강호 자연이 가진 청정한 이미지 맞습니다. 장한 북걸과의 거리를 천리로 나타낸 것은 강호 자연과 정치 현실 사이의 화자가 느끼는 물리적 심리적 거리 다 맞습니다. 보기에 있죠. 어제 누워있으면서도 잊지 못하는 세상을 재세연이라는 대안을 떠올렸어. 그지? 내가 미련 가졌지만 재세연 대안이 있잖아. 그럼 떨쳐버립니다. 그럼 정치 현실로 나아가지 않겠다는 거지. 그지?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지.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자연치나 04까지 했어요. 10분간 쉬었다가 68쪽이고요. 다음 주에 고전 시간도 끝납니다. 10파트가 그럼 전부 끝나요. 자, 가시는요. 또 형식조이자 연식조죠. 이것도 교과서에 너무 많이 실려있는 작품이에요. 평지 연시조고 또 2번 같은 문제가 또 잘 나올 수 있는 문제죠. 연시조에서 항상. 나시둔 2020학년도 수능에 출제했던 전국인의 삼촌곡 역시 교과서에 너무 많이 실려있는 시입니다. 가사요. 안 되잖아, 시안이는 가사인 거. 그래서 안 적는 거야. 그지? 네. 공부는 겸손해야 된다. 자, 가사. 자, 강호 사시가부터 볼게요. 강호 자연이라고 그랬죠? 강호는 자연인 거고. 사시라는 건 강호의 사계절을 노래했다 이런 거죠. 강호는 자연이고. 보시면 알겠지만 어휘들이 좀 비슷비슷하다는 느낌이 들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을 하면 여기 어휘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전체적인 시상 구조를 보면 강호의 봄이드니 여름이드니 가을이드니 겨울이드니 이러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여기 이제 묶은 부분들. 자, 여기 이제 묶은 부분들은 전부 뭐예요? 그 초장의 도입부가 초장 도입부의 구조가 비슷한 거죠. 구조가 동일합니다. 반복이라고 쓰자. 뭐라 쓰고 그 다음에 사계절의 흐름을 보여주죠. 동일합니다. 종장도 보세요. 종장. 이 몸이 뭐뭐 하음도 역군은 이셨다. 역군은 이셨다는 뭐예요? 각주 보시면 임금의 은혜다. 두 마리 토끼도 잡으려고 하는 거지. 유교적 충의도 놓치지 않습니다. 이거 다 임금님 덕분이라고 내가 이렇게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거죠. 두 마리 토끼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지금 종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이 몸이 이러하음도 역군은 이셨다. 역군은 이셨다. 반복을 하고 있죠 지금. 물론 이런 건 다 리듬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장이 지금 반복이 되어 있고 요거를 이제 강조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리듬감도 당연히 느끼게 해주고요. 자, 그러면 3번 문제는 먼저 안 읽었어요. 그 추상성 보기라서. 근데 굉장히 좋아요, 문제가.
91쪽의 3번 문제는 문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수능에 이거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형태가 굉장히 좋아요. 자, 값도 볼게요, 그러면. 자, 강호의 봄이 드니 미치능이 전론한다. 아, 봄에 아주 그냥 흥이 가득한 거야, 그치? 자연은 봄이 좋잖아. 탕료 개변은 탕료 막걸리예요. 개변은 이제 시냇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냇가에 발담 보고 막걸리 마시고 있나봐. 생선 안주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거죠. 이 몸이 이렇게 한가 해엄도 역군이 시었다. 다 누구의 은혜라는 거야? 임금의 은혜다. 그럼 여기는 세조를 보시면 일단 봄의 흥치, 그죠? 풍류가 있죠. 또 술 마시면서 즐기고 있고, 또 한가롭게 살고 있죠. 유유 자적하는 삶이라고 그래요. 한가로운 삶은 뭐 하는 삶이라고? 유유 자적. 자는 한가롭게 즐기는 거, 유유 자적하는 삶. 그래서 유교적 충의도 같이 포함이 전부 돼 있습니다, 지금. 자, 강호의 여름이 드니 초당에 일이 없어요. 한가로운 거죠, 또. 유신한 강파는, 자, 나에게 믿음을 주는 건 자연밖에 없습니다. 의인화가 된 건데. 유신한 강파, 파는 아까 강의 물결이죠. 그러니까 이 강하고 나는 신의가 있어. 믿음이 있다고. 내가 믿음이 있는 그 강파는 나에게 뭘 보내줘? 바람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서늘해요. 아, 기분 좋아. 이런 거야. 바람 때문에. 여름에 서늘하니까 좋은 거죠. 자, 역군은. 그래서 여기는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있죠. 그래서 역시 여름의 유유자적한 삶과 자연에 대한 신의를 봤을 때 자연 친화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유신한 강파. 그만큼 속세적인 것들은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자, 다음. 가을이 됐습니다. 수월의 계절이죠. 강호의 가을이 드니 자연에 이제 가을이 됐어. 고기마다 살쪄 있습니다. 풍요로움이 있죠. 아침에 저기 고등어를 한 마리 구워갖고 밥을 먹었는데 고등어가 엄청 실한 거야. 너무 맛있어요. 아침에 밥을 2그릇 먹고 나왔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배가 안 꺼지네. 소정해, 소정아! 작은 배란 얘기예요. 자, 작은 배. 또 낚시하는 거야. 또 어브로스의 삶이죠. 뭐. 그물을 실어서 던져두고 이 몸이 이렇게 소일거리를 하는 것도 다 누구 때문이야? 임금님의 은혜다. 자, 이제 가을의 풍요로움과 만끽하고 있는 거야. 또 자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자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겨울 됐어요. 강호의 겨울이 되니 눈 깊이가 한장으로. 눈이 많이 왔네. 삿갓을 빗게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누역 갑주, 출제자의 의도 보이죠? 볏짚 등으로 만들어요. 차림새가 소박하죠. 뭐 솜털 이불 덮는 거 아니잖아. 이 몸이 이런데도 춥지 않아요. 왜? 난 자연 속에서 만족하고 있거든. 그래서 겨울에서의 어떤 뭐예요? 안분 지족한 삶을 역시 얘기하고 있어요.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춥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럼 2번 같이 볼까요? 자, 2번. 춘사부터 동사까지가 동일한 구조의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죠. 그죠? 강호의 뭐가 드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형식적으로 통일성이 있죠. 자, 개변은 시냇가인데 미치능이 납니다. 소정에 비해서 가치 있는 공간. 자연이라고 하는 공간은 뭐가 더 가치 있고 이렇지 않습니다. 다 그냥 동일하게 만족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가 더 가치 있고 뭐가 가치가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고. 대등하다고 그랬잖아. 대등한 거예요. 2번이 남이고 3번 한계형과 소유혜령. 그죠? 일관적인 겁니다. 항상. 알겠어요? 일관된 유유자적한 삶이에요. 오케이? 선언혜형과 춥지 않으요 의미의 차이도 불구하고 안락함. 그죠?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맞아요. 동사에서 화자가 강호의 어떤 공간에 위치한지 명시하지 않았다. 첫 번째 춘사는 계변에 있었죠. 그 다음에 여름 때는 초당에 있었고 가을에는 어디에 있었어? 소정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치? 네, 마지막 동사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정극인의 상충곡 보시죠. 또 가사죠? 그럼 또 묶어서 이해할 거야. 가사는. 자, 가사는 또 묶어서 이해할 겁니다. 너 왜 안 써? 너 왜 안 써? 뭐를요? 가사. 써봤죠. 오. 아까 지한이 안 쓴다고 지적하더만. 가만히 이러고 있길래 저건 지가 지적해놓고 지는 왜 안 써? 상충곡. 자, 봄을 완상한다는 얘기야. 완상하는 건 봄을 즐긴다는 얘기입니다. 즉시 자연은 봄이 제일 좋아요. 자, 요즘 같은 때죠. 코로나만 아니면 뭐. 요즘에 폭탄에 시달리고 있어요. 선생님도 확진됐어요. 선생님도 확진됐어요. 빨리 지나가야지. 화요일쯤에 이제 그 모의고사 그냥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좀 풀어라 하는 거 한번 보내드릴 거예요. 알겠어? 상호고사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육청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해설 강의를 3월 모의고사 하지 않아요. 근데 분석만 할 거야. 6편, 9편 해설 강의가 있습니다. 왜? 평가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알겠지? 평가원 모의고사. 자, 보자.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왔어. 자연은 늘 돌아오죠. 계절적 배경에서 새봄이 됐습니다. 도와 행화는 복숭아꽃과 살구꽃이에요. 봄에 또 피는 그런 꽃이죠. 석양리, 해가 지는 가운데 피어도 봄에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녹양방초, 그런 푸른 버드나무와 아주 그런 꽃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푸른 새우중, 가랑비거든요. 봄에 가랑비가 많이 내려요. 여기는 이제 묶어보면 표현기법을 좀 보시면 일단 대꾸가 있죠. 위아래가 나란히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반복이 되어 있고 봄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가 있습니다.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들. 그 다음에 어떤 시각적 이미지, 색채 이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는 또 뭡니까? 봄에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는 거 우리 뭐 한다고 그래요?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죠. 예찬적 태도. 봄은 이렇게 아름답다는 겨. 예찬적 태도. 칼로 마름질을 해낸 것인지 붓으로 그려낸 것인지 조물주의 신공이 물마다 혼사롭다. 저쪽 묶어서 써주시면 되겠죠. 정국이는 정철한테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정철의 작품에 이렇게 좀 풍경이 아름다울 때 이거 조물주가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마치 조물주가 칼로 마름질하는 걸 붓으로 그려낸 거지. 조물주의 솜씨가 자물마다 야단스럽다는 얘기예요. 마치 조물주가 만들어냈듯이. 그렇게 봄의 풍경이 너무 아름답다고 예찬하는 거예요. 자, 숲풀에 오는 새가 나옵니다. 새는 춘기를 못 내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자, 새는 여기서 감정이입의 대상이에요. 숲풀에 우는 새. 슬퍼서 우는 거 아닙니다. 봄의 기운을 못 내겨 소리마다 아양을 떨어요. 흥흥흥흥 막 이러고 있는 거. 너무 흥이 나갔고 너무 좋은 거예요. 무라일체 화자와 새가 어떻다고? 같다는 얘기죠. 흥기 다를 소냐?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서리법이네. 대꾸법과 서리법은 연시조나 가사의 기본 디폴트예요. 알겠지? 여기는 뭐야? 봄의 흥취를 새한테 감정을 이입해서 만끽하고 있는 거야. 봄이라서 너무 좋다는 얘기지. 자,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살인문에 걸어도 보고 정자에 앉아도 봤어. 소요 음영할. 자, 시를 읊조리면서 걷는 겁니다. 시를 읊조리며 천천히 걷는 거예요. 시를 읊조리며. 산일이 적적해요. 한가롭다는 얘기입니다. 한중심이 한가로운 가운데 참된 맛을 알 리가 없어. 속세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겠죠. 아까 일반청 의미를 어느 분이 아실까? 이거랑 같은 얘기예요. 자연의 이 한가로운 참된 맛을 알 리 없이 나 혼자. 그럼 여기는 어떤 거? 굉장히 한가롭게 유유 자적하고 있죠.
한가롭게 보내고 있어.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꾸나. 구경을 권유하고 있네요. 산수 구경 가자고. 자연 풍경 유람하자. 산수 유람을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닭청은 오늘 하고, 풀밟기는 오늘 하고, 욕기 목욕은 내일 하고, 아침에 나물 캐고 저녁에 또 낚시하자. 열거가 돼 있죠? 또 이제 대꾸하고 열거가 돼 있어요. 이웃들에게 이제 권유를 하면서 자연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바빠요, 굉장히. 자연을 즐깁니다. 그래서 즐기는 행위들이 열거가 돼 있어요. 이웃들한테 권유도 하고 있어요. 화자의 태도죠. 지금 이렇게 쓰는 건 다 화자의 태도라고 보시면 돼요. 태도라는 말 굳이 안 써도. 가사는 이렇게 묶어 가시면 되는 거야. 패턴 공부하면 굉장히 쉽죠. 자, 다음. 갓 괴어서, 갓 걸은 거야. 익은 술을 갈건으로 걸러놔요.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천 같은 걸로 술이 찌꺼기가 있으니까 걸러 놓는 거야. 꽃나무 가지 꺾어 수 놓고 먹으리라. 한 잔 마시면 가지 하나 꺾어서 놓고, 두 잔 마시면 두 개 꺾어서 놓고. 풍류죠, 풍류. 그래서 술잔을 세면서 먹는 거야. 수 놓고 먹는다 이게. 꽃나무 가지가 이제 술을 세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화풍 기분 좋은 바람입니다. 건뜻 불어 녹수. 맑은 이런 어떤 물을 건너오니까 청향, 맑은 향은 잔해지고 낙홍, 붉은 꽃잎은 또 오세져요. 또 아름다운 풍경 묘사하고 있죠. 준중 술독입니다. 술 동아리. 술독. 술을 담은 항아리일 거예요. 비었거든 나에게 알려달라고. 소동 아이들, 작은 아이, 일하는 아이일 겁니다. 주가에 술집에 술을 물어서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미음 안마, 아까 소요 음영하고 똑같아요. 또 유유자적하게 걸으면서 시를 읊조리는 겁니다. 근데 이쯤 되면 이제 술이 좀 취했을 것 같아서 거의 고성방가 아닐까요? 미음 안무하는 게. 시냇가에 혼자 앉아. 명사 맑은 물에, 아주 맑은 모래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흐르는 물일 겁니다. 잔을 씻어서 부어들고 청류를 굽어보니, 맑은 또 시냇물을 굽어보니 복숭아꽃이 떠오르.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죠. 무릉이 가깝도다. 무릉도원이 바로 이곳이 아닌가. 저 산이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향으로 여기는 거죠, 이것을. 무릉도원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전체를 묶어보면 아름다운 봄의 풍경과 고치된 어떤 풍류가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봄의 풍경에 고치된 이런 풍류가 있어요. 술 마시면서 풍경 즐기고 있죠. 다음 주에 클리닉 3회부터는, 4회부터는, 다다음 주부터는 뒤에 표지가 바뀝니다. 초성 퀴즈가 바뀌어요. 전 지점에서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바뀝니다. 다음 주에는 또 우리 모의고사 봤던 친구들 또 기념품이 배부가 됩니다. 선생님 얼굴이 박힌 기념품이 또 배부가 돼요. 선생님 얼굴을 들고 다니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들고 다니라고. 안 들고 다니면 가만 안 둘 거야. 자, 가와 나의 화자의 공통점. 뭐 만족감 느끼는 거죠. 현재 누리는 삶. 자연 친화에서 만족감 느끼는 거고요. 3번은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추상성 보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아요. 자, 먼저 병렬의 의미. 보기를 잘 읽어야죠. 자, 병렬은 이거 많이 틀려왔어. 이거 아마 이게 진짜 모의고사나 평가원에 나오면 오답률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고도의 사고를 좀 필요로 해요. 유사하거나 대등한 위상을 갖는 단어나 구조를 유사한 문장 구조로 엮는 게 병렬이에요. 그러니까 병렬은 일단 대등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가사 작품에서 풍경이나 행위, 정서 등을 표현하면서 시상을 전개하는 방법인데, 병렬은 이렇게 시간이나 공간 등을 기준으로 하여 행동이나 사물들을 순차적으로 배열한 계기적 병렬. 계기적 병렬은 순차적으로 배열하는 거예요.
계열적 병렬은 순서와 무관하게 배열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계열적 병렬은 이거 순서 바꿔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아야 되죠. 이거 많이 틀려오는 문제입니다. 자, 1번 A에서는 도화, 행화, 녹양, 방출, 붕괴 풍력을 나타내고 있죠. 병렬은 맞는데 계기적 병렬이 아니죠. 왜? 녹양, 방출하고 도화, 행화 바꿔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잖아. 별 상관없잖아. 그래서 이건 계열적 병렬이에요. 화재 흥치를 자아냅니다. 흥치 얘기했죠. B에서는 오늘에 이어 내일, 아침에 이어 저녁을 계기적으로 병렬했다. 이건 순차적으로 한 거 맞네. 계기적이 순차적이라고 그랬죠. 분주하게, 그죠? 자연을 즐기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죠. 2번이 답이네. 3번 갈건으로 걸러놓고와 수놓고를 계열적으로 병. 이건 병렬 관계가 아니에요. 뭔가 대등한 이상이 아니잖아. 연결이 안 됩니다. 4번 화풍과 녹수, 청양과 나통을 계기적으로 병렬했다. 이거 화풍하고 녹수 바꿔도 돼요. 그래서 이건 계열적으로 병렬한 거. 맑은 물과 청류 계열적으로 병렬하여 떨어진 꽃잎을 안타까워한다. 이제 안타까움의 정서 없습니다. 좋은 문제 같아요. 수특 따위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다니. 괜찮습니다. 좀 보도에 탑을 필요로 하니까 잘 읽어보세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92쪽입니다. 교재 92쪽. 자, 우리 수특의 309쪽이에요. 수특에서 309쪽. 자, 요것도 아주 너무 여러분들 많이 해본 작품입니다. 교과서에 너무 많이 실려 있고요. 자, 이것도 역시 평시조이자 연시조예요. 평시조이자 연시조. 일단 3번 문제 한번 먼저 보실까요? 3번 문제. 자, 언지 6수와 언악 6수로 구성되어 있는 도산 12곡은 자, 화자의 상황 보죠. 잠시 벼슬살이에 나섰다가 귀향을 한 거예요. 화자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벼슬살이에 나갔다가 귀향을 했대요. 작가가 추구하는 자연 친화적 삶의 모습이 잘 나타나죠. 자연 친화적 삶. 패턴 나왔죠? 자연 친화적. 됐지? 그럼 귀향한 곳이 곧 뭐인 거야? 자연인 거죠. 자연 친화적 삶. 언지에 해당하는 1에서 6수에는 자연을 수양의 공간이자 완상, 아까 즐기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감흥을 느껴요. 흥취죠? 연분의 정. 연분의 정도 나오네? 그럼 아까 역군은 이셨다랑 비슷한 거야. 알겠지? 임금 생각하는 거야, 임금. 영분 지정이죠? 어단에 해당하는 7에서 12수에는 자연 공간에서 취할 학문 수양의 자세. 아하, 그러면 이런 거지. 필기 좀 하겠습니다. 자, 도산 12곡의 구성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언지가 6수야. 1에서부터 6수, 6수입니다. 여기는 이제 자연 친화에 일부 연분의 정이 들어가 있고요. 알겠어? 그 다음에 언학 부분 총 12수로 된 연시조예요. 이거는 학문 수양의 자세를 언급해요. 학문 수양의 자세.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들어가 보죠. 일단 색깔 있는 펜으로 이렇게 나누면 돼요. 7수, 5수하고 7수 사이에 이거 일부만 나와 있는 거니까 빠져 있는 것도 있지. 지금 뭐 8수라든지 뭐 여기 보면 6수 같은 것들은 빠져 있죠. 3수나 6수는. 그럼 모의고사에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지. 그러면 패턴 알아야겠지, 그치? 어떻게 돼 있는지. 자, 색깔 펜을 그으셔서 일단은 이 윗부분은 언지 부분이죠. 친화적인 거. 여기는 언항입니다. 여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언지와 언악. 따로따로 뭐 해도 상관없어요. 네. 자, 그럼 봅시다. 2번의 보기는 그냥 제 5수만 나온 거니까 먼저 안 본 거야. 알겠지? 이거 본다고 전체 알 수 없잖아. 이번에 보기는 5수만 나와 있으니까 일부만 얘기한 건 뭐하러 봐요? 자, 그러면 도산 12곡 해볼게요. 도산서원 알아요? 1,000원짜리 뒤에 있는 거 그림 봤어요? 1,000원짜리 뒤에? 안동에 있나? 이황 정도면 정말 당대의 대학자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자연 속에 묻혀 산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대학자 이렇게 유명하신 분. 왜 그렇게 사세요? 그럴 수 있잖아. 갑자기 뭐 대학자다. 우리나라에서 뭐 되게 유명한 뭐 그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는 자연이다 하겠다.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처음에 거기에 답하는 게 일수에 나옵니다. 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이거는 뭐 이방원의 하여가에도 나오는 구절입니다. 초야 우생. 우는 이제 어리석을 우자인데 초야 우생. 초야에 묻혀 사는 거죠. 그래서 자연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건 누구겠어? 곧 누구를 지칭하는 거야? 화자. 자신을 지칭하는 거죠. 원지 부분이니까. 이건 이제 겸손한 거죠. 이렇게 한들 어떠하려 반복하고 있어. 리듬감도 느껴지고 우리가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 대학자지만 어리석어. 뭐 어쩌라고, 그치? 어쩔 TV 이런 거예요. 괜찮다 이거지. 어리석다 한들 난 이게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겸손한 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물며 천석과,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자연에 묻혀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화자에 뭘 보여줘? 상황 보여주죠. 자연 속에 묻혀 살고 초야에 묻혀 살고 있는 거고. 하물며 천석고함을 곧 체험 무슨말이요? 거의 지금 여기 보면 EBS에는 현대 어플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연친화에 관련된 작품은 다 교과서에도 다 실려있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만약 얘네들이 수능에 나오면 고어로 싹 바뀌어 있을 수가 있어요. 내용을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지. 조심해야죠. 하물며 천석고함을 고쳐 무슨 말이에요 이거. 천석고함은 각주 나와 있죠. 뭐 관동별곡 여러분들 배워봤을 텐데 거기도 나오는 구절입니다. 강호의 병이 깊어.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병이 난 거예요. 역시 뭐 고치지 않겠다지. 서리법이기도 해요. 서리법이기도 합니다. 자연 친화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천석광을 고쳐서 뭐 하겠느냐, 그치? 고치지 않겠다는 얘기죠. 연하, 안개와 놀입니다. 자연이죠? 정말 다 둘 다 자연이에요. 연하로 집을 삼고 풍으로 벗을 샀습니다. 글자도 잘 맞췄죠? 대국법이기도 하고요. 또 자연 친화적인 거네. 이걸 집을 삼고 벗을 삼는다는 얘기는, 그치? 태평성대 병으로 내고 가네. 이 중에 바라는 것은 허물이나 없고자 그저 잘못이나 저지르지 않았으면 이런 거예요. 잘못이나 저지르지 않았으면 이런 거. 그냥 병으로만 그냥 늙어가는 거야. 자연을 또 벗으로 삼고, 알겠지?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역시 뭐예요? 자연 친화적 태도죠. 여기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 친화적 태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수 보시죠. 계속 원지 부분입니다. 자, 유라는 난초예요. 난초가 골짜기에 가득 있습니다. 난초는 향이 좋은 식물이거든. 난초는. 근데 자연이 듣기 좋아. 듀오타는 좋다예요. 그럼 자연이 듣기 좋다. 난초가 듣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좀 독특하게 표현한 거예요. 알겠지? 어떤 식구 같은 걸 따와서 좀 독특하게 표현한 건데 일단 됐고예요. 여기는 문장 구조가 나란히 반복되어 있죠. 그리고 굉장히 감각적 이미지로 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뭐예요? 자연의 풍경을 묘사해주면서 또 예찬하는 거예요. 저 필기내용 보시면 다 똑같은 말 쓰고 있을 거야, 그치? 패턴이 같기 때문에. 자, 유란이 제곡하니 골짜기 같은 데 막 있어요. 근데 자연이 듣기 좋아. 그러니까 여기는 듣기 좋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난초의 향을 후각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듣기 좋다고 좀 독특하게 표현한 거예요. 난초의 향이 듣기 좋다고 좀 독특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난초의 향이 듣기 좋다고 독특하게 표현한 것이다. 자, 배구는 구름이죠. 구름이 이렇게 산 위에 둥둥 떠다녀요. 보기가 좋습니다. 뭐 이건 당연한 거고. 그 자연에 있는 풍경을 묘사하면서 예찬하고 있는 거고요. 보기 좋고 듣기 좋고, 그렇지? 이 중에 피미인 아름다운 한 사람을
더욱 잊지 못한다. 아까 보기에서 본 거 있어요. 피미일이 누구겠어? 아름다운 한 사람 잊지 못하겠다. 누구? 떠올려야 될 사람 누구예요? 임금이죠. 아까 영분의 정이 있다고 그랬죠. 피미일은 임금 지칭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해석이 다양해요. 해석이 다양한데 우리는 수능 특강에 있는 해석을 일단 표준으로 삼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임금으로 놓고요. 해석이 다양한데 그래서 임금에 대한 뭘 밝히고 있는 거야? 연군 지정을 드러내 임금을 잊지 못한다. 항상 두 마리 토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자, 산전에 유대하고 뭐 낚시터라고 해도 좋고 근데 높이 솟아있는 터라고 해도 좋습니다. 대하의 요수로다. 그 대 밑에는 이렇게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 또 자연의 풍경이죠. 역시 이건 또 자연의 어떤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 다 여기 이렇게 쓰면 여기는 다 자연의 풍경을 역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예찬이라고 해도 좋고요. 자, 여기 이제 보기에 나오는 건데 교교백구는 무조건 보기가 필요합니다. 해석을 하면 무조건 보기가 필요해요. 교교백구는. 자, 어떻다고 교교백구는 멀리 마음 두는 거. 멀리는 속세거든. 멀리 마음 두는 건 속세의 마음을 왜 두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럼 교교백구는 어쨌든 어디에 있는 사람이야? 자연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뭐 은거한 자일 겁니다. 또는 현자, 현명한 자라고 하기도 해요. 이거 원래 각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복이 좋기 때문에 각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나 각주가 여기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학교 내신이든 수능이든 교교백구에 각주나 복이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거한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속세에 멀리 마음을 두느냐 이거야. 알겠어? 자, 처음에 썼어? 자, 넘어갈게요. 자연이 이렇게 좋은데 말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언학입니다. 학문수양의 의지를 다룬다고 그랬죠? 자, 천운대. 뭐 건물 이름 아닐까요? 완락제, 서재입니다. 서재. 소세한데 깨끗하다는 얘기입니다. 깨끗한데 만권생애로 낙사무궁하여라. 만권생애. 책에 묻혀 사는 삶입니다. 만권생애는 책에 묻혀 사는 삶이에요. 만권생애. 책에 묻혀 사는 삶. 그걸로 낙사 무궁하여라. 낙사 즐거운 일이 많다는 거. 즐거운 일 무궁하다. 끝이 없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는 뭐예요? 학문수양의 서재 태도는 역시 학문수양의 즐거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이 끝이 없다는 얘기죠. 학문수양의 즐거움이 있고요. 이 중에 왕래풀을 그걸 읽어서 무엇을 할 것이다. 그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지. 학문수양도 이렇게 즐거운데. 그럼 왕래풍류, 풍류는 자연 속에서 즐기는 거잖아. 오고 가면서 즐기는 거예요. 왕래한다는 거. 그럼 여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거예요. 소요 음영하는 거랑 똑같아. 유유자적하는 거. 다니면서 소요하는 삶이죠. 이것도 즐겁다는 얘기죠. 이건 더 많이 못하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학문수양의 즐거움과 유유자적하는 즐거움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쵸? 공존할 수 있어요. 자, 고인. 이런 건 이제 뭐 교과서에서 배워본 부분이 대체로 이런 부분일 텐데, 고인은 옛 꽃자죠. 옛 성현들을 얘기해요. 학문수양의 길을 갔던 옛 성현들을 지칭합니다. 학문수양의 길을 갔던 옛 성현들.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봐. 왜? 고인들은 다 죽었을 거 아니야, 그치? 옛 성현들은. 못 보지만, 못 봐도, 자, 여기 이제 끝말잇기 하고 있거든요. 고인 못 배, 고인을 못 봐도. 여덩길 앞에 있는 여덩길 앞에 있거든. 이제나 돌아온 거, 이제나 돌아오는. 이런 거는 끝말잇기 하는 걸로 연세법이라고 해요. 연세법입니다. 비록 고인들을 못 보지만 여던 길, 그들이 가던 길은 앞에 있다. 그럼 그들이 가던 길은 어떤 길이야? 학문수양의 길이겠지. 옛 성현들이 갔던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학문수양의 길이에요.
내가 봤던 학문 수양의 길입니다. 그 여던길이 앞에 있네. 여던길 앞에 있거든. 아니냐고 어떻고 아니가고 어찌 하겠는가 서리법이에요. 무조건 가겠다는 얘기지. 오는 의문형 어입니다. 여던길이 앞에 있거든 아니가고 어찌 하겠는가. 그럼 여기는 화자의 태도는 뭐예요? 예, 성현을 본받는 학문 수양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당시에 예전의 겁니다. 예전에 여던 길, 그런 가던 길, 학문 수양의 길이라고 그랬죠? 몇 회를 버려뒀어. 아까 잠깐 어디 갔다 왔다? 벼슬길에 다녀왔다고 그랬죠.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는 거, 이제야 귀향한 거야. 이제야 돌아오니 딴 데만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 이거는 과거에 갔던, 과거의 학문 수양의 길일 거예요. 당시에 여던 길. 근데 몇 회를 버려뒀다고. 그건 내가 어디에 나가서 잠시 버리고 벼슬길에 나아갔다는 거야. 잠시 버리고 벼슬길에 나아갔어.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는고. 이제 돌아오니 딴 데 마음 먹지 않겠까? 딴 데 마음을 먹지 않는 겁니다. 마로리 하는 거. 그럼 딴 데 마음은 뭐예요? 여기 벼슬길 나아갔던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두 가지를 좀 볼 수가 있죠. 해도 첫 번째, 벼슬길에 나아갔던 자기 자신을 뭐 했어? 성찰했죠? 벼슬길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왔으니까 딴 데만 먹지 않겠다. 태도잖아 또. 그치? 그럼 뭐야? 오로지 only 학문 수양에 매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학문 수양의 길은 몇 회를 버려도 게임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맨날 게임하고 또 게임하고 맨날 게임하고 딴 데 마음 먹지 말고 학습에 매진하고. 자, 11수입니다. 여기는 이제 자연 친화적인 시와 좀 달라요. 그래서 함정 문제로 잘 나옵니다. 자연 친화적인 시와하고 달라서 함정 문제로 나오는데 11수 잘 보세요. 자, 청사는 어째요? 자연이에요. 만고의 푸르름이요. 유수, 푸르는 물이죠. 푸르는 물을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아니하는 거. 그럼 청산과 유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청산은 만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늘 풀러요. 그럼 이 청산의 속성 볼게요. 자, 청산의 속성은 변함이 없다는 거야. 늘 푸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청산의 속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아니하는 거. 유수의 속성은 그치지 않아요. 끊임이 없다는 거. 물이 흐르는 건 끊임없이 흐르잖아. 물은. 그치? 유수의 속성은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속성을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이제 보조적 관념으로 쓰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속성을 학문 수양의 자세에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학문 수양의 자세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 확장한다고 그러죠. 이런 이치를.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현대시할 때.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자연 친화적인 시처럼 그냥 얘하고 친화적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 친화가 아니에요. 친화적 태도를 단순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치지 말아서 만고상청 올려. 그러니까 청산유수는 그저 보조관념에 불과해요. 알겠어?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알겠지?
오히려 그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의 태도는 뭐냐면 청산 유수를 본받는 거예요. 유수와 같은 끊임없는 변함없는 학문 수양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청산 유수와 같은 끊임없는 변함없는 학문 수양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자, 우부. 아까 초야 우생할 때 우자 얘기했어.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도 알며 하거니 그안이 쉬운가. 자, 여기는 학문의 특성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그 얘기는 누구야?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학문은 누구나 공부할 수 있다고. 성인도 못다 하시니 그안이 어려운가. 성인은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른 사람이죠? 학문의 특성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인도 못다 하시니 어렵다는 건 학문은 끝이 없다는 얘기지. 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인도 어느 정도 경지에 있는 성인도 완성이 어려워요.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의 이런 특성은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깊이가 있기 때문에 완성은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계속적으로 정진해야 되는 거야. 쉽거나 어렵거나 하는 중에 늙는 줄을 몰라가. 쉽거나 어렵거나 늙는 줄 몰라. 뭐 하느라고 늙는 줄 모르겠어? 학문 연구하느라. 알겠어요? 어렵군의 태도. 역시 끊임없는 끝없는 학문 수양의 의지. 끊임없이 매진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매진한다고 해서 좋습니다. 끊임없이 매진하는, 뭐 이렇게 해도 좋아요. 전력을 다해야 돼. 자, 그러면 1번과 3번 먼저 볼까요? 언어까지 해봤어요. 자, 기억. 자신의 모습 평가했죠. 초야 우생이라고, 그치? 겸손하게 낮췄어요. 니은 화자가 보면서 즐거움 느껴요. 왈락제는, 그치? 왜? 뒤에 낙사가 무궁하다고 그랬잖아. 즐거움이 끝이 없습니다. 디귿 유유자적. 왕래풍유자. 리을 화자가 따라가고자 하는 지향. 리을은 뭡니까? 여덩길. 학문 수양의 길. 자, 근데 우부. 자신의 학문이 부족하다. 이 기억에 있는 우세하고 달라요. 알겠지? 우부는 그냥 보편적인 거야. 누구나 학문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지. 알겠지? 어리석은 사람도 가능하다고. 겸허한테는 기억하고 달라요. 3번 볼게요. 자, 일수의 천석 고왕은 자연에 살고 싶어하는 화자의 뜻. 그죠? 병 고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뜻을 지켜나가겠다. 오케이. 연화와 풍월, 친화의 대상이죠. 벗을 삼겠다고 했으니까 집을 삼고 화물이나 얻고자 바람을 실현하게 선택한 거. 잘못이나 없었으면, 속세에 있으면 뭔가 잘못을 저지를 확률이 있는 거지. 자, 유란이 제곡하냐 백운이 제사하냐 감흥을 주는 거 맞습니다. 피미일이 떨어진 영혼의 정 맞아요. 당시에 여덩길은 벼슬살이에 나서기 전에 학문수양 성찰하는 거잖아. 그래서 딴 데만 마로리 매진하겠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벼슬길 안 나가고. 자, 11수의 만고의 푸른 청산과 유수는 유한한 인간의 삶과 대비되는데 학문 수양의 한계에 대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청산 유수는 뭐예요? 끊임없는 변함없는 학문 수양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동원된 겁니다. 알겠어요? 속성을 가지고. 자, 이번 이제 교교백후에 대한 해석이에요. 앞주나 부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뭘 보자고 그랬냐면 교교백구와 멀리가 지칭하는 대상에 따라 의미를 다르게 이해하지. 그러면 자연에 은거하는 화자 자신으로 볼 수도 있고 은거를 선택한 타인 어쨌든 은자란 말이야. 현자 또는 은자라고 그랬습니다. 은자는 은거한 자를 얘기하는 거야. 수문자 알겠지? 속세에 묻혀 사는 사람이 은자예요. 알겠습니까? 수문 은자를 써서
멀리는 이제 속세에 관련된 거야. 자, 그럼 보자. 학생 1. 교교 백구가 A라면 다섯 번째에서의 종장은 화자 자신을 포함하여 화자 자신이라고 그랬으니까 인재들이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데 대한 안타까움. 아닙니다. 왜 멀리 마음 두느냐고 그랬잖아. 참여하지 않는 데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야. 2번. 교교 백구가 A라면 오수의 종장은 자연에 은거하고 있으면서도 염려하는 마음이 자신에게 남아있다. 아, 나는 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일까? 이런 거잖아. 왜 멀리 마음을 두는 거 그랬잖아. 그러니까 미련이 남아있음을 얘기한 거죠. 2번은 맞네 그러면. 2번이 정답. 3번. 교교 백구가 B라면 참여하기 권장. 왜 마음 두냐라고 그런 거니까. 이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치? 왜 마음 두냐고. 교교 백구가 B라면 종장은 백성들에게 현재로 헛소리죠. 화자에 해안 없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2번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 작품 잡가 하나 빼놓고 자연 친화적인가 마무리해서 굉장히 비슷하죠. 다음 시간에 이제 이별의 정안 또 많습니다. 이별의 정안과 유교적 관념 나갈 거고요. 3교시는 독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한강문학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친화 나머지 작품 볼 건데요. 우리 유산가라는 작품 이제 잡가입니다. 잡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얼핏 보면 가사 같은데 좀 이게 느낌이 좀 다르죠. 가사 형태의 잡가인데 3번에 보기 보시면 이제 잡가가 어떤 갈래인지가 좀 나와 있어요. 자, 유산가는 조선 말기에 도시의 유흥 공간이 확대되면서 신분이 낮은 직업적 가객들이 이제 창작한 거란 얘기야. 그래서 가창하고 전승한 노래들을 통칭하는 잡가 중에 하나래요, 잡가. 그래서 왜 이 잡가라고 써놓으시고. 근데 옛날에는 교과서에도 많이 실려 있었어요. 처음엔 도시의 쉬는 공간인 상공인 계층이 잡가를 듣고 즐기다가 점차 서민과 상류 양반층으로까지 잡가에게 향유층이 확대가 되면서 언어 사용 양상도 변화했대. 형식의 측면에서 볼 때 잡가에는 시조, 가사, 판소리, 민요 등 다양한 갈래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 작가는 다채로운 데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컨대 네 마디 율격이 연속되는 작가는 지금 이제 유산가 같은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사음보잖아요. 사음보 형태가 계속 연속되는 작가는 가사에 이렇게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란 춘성하고 만화방창이라 때조차 번림내야 산청경계 구경가사 이렇게 사음보로 좀 이루어진 거. 그 작가는 또 대중적 흥미를 끌 수 있으면 무엇이든 소재로 삼았어요. 그래서 세속적이고 뭔가 쾌락적인 경향을 띠린다라는 얘기. 여기서도 지금 뭔가 이렇게 풍류를 즐기면서 쾌락을 즐기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연 친화적 내용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작가라는 얘기고요. 작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가사 형태의 이런 작가다. 그래서 다양한 좀 표현 기법을 써서 이 작품이 만약에 출제가 되면 그런 표현 기법들이 반드시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자어가 너무 많아요. 한자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전체의 내용들을 다 안다라기보다는 사실 이렇게 한자어가 많이 나왔을 때는 좀 대략적인 내용 위주로만. 이거를 만약에 학교 내신 냈을 땐 모르겠습니다. 내신은 워낙 뭐 진짜 뭐 대중 없으니까. 근데 수능에서 낼 때는 좀 곤란하죠. 한자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봄의 어떤 경치를 이렇게 봄의 자연이죠. 봄의 경치를 즐겨요. 완상을 하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쾌락적인 좀 즐거움을 논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작가입니다. 가사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가사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화란 춘성하고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죠. 봄에 이렇게 성에 꽃이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꽃이 이렇게 가득하고 만화 방창이구나. 온갖 생물이다. 이렇게 흐드러지게 아주 흐드러지게 생명력이 다 넘친다. 이런 얘기. 어떤 봄에 우리가 좀 생명력을 느낄 수가 있죠. 때조차 번림내야 산천경계 자연 구경 가자고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번림내에게. 자, 죽장망에 뭐 이렇게 별다른 뭐 굉장히 화려한 차림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대나무 지팡이와 집신에 단표자는 표주박 하나예요. 그래서 뭐 어떤 소박한 옷차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소박한 옷차림. 그래서 간단한 차림새로
간단한 차림새로 이제 완상하러 가는 거야. 자, 그 천리강산 들어갑니다. 만산홍로 뭐 붉기도 하고 푸른 것이 좀 산에 가득하다는 거야. 홍로. 그래서 이렇게 좀 색채 어떤 이미지도 굉장히 많고 형형 색깔에 1년에 한 번씩 다시 펴요. 자연의 섭리죠. 춘색을 자랑하느라 색색이 붉었는데 봄의 색깔을 자랑한다고 색색이 붉었어. 그래서 거기 장송 취죽, 창송이죠. 창송 취죽. 소나무와 대나무는 창창으로 아주 울창하게 피어있다. 이걸 창창으로 이렇게 처벌을 써서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울창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울창하게 나무들이 자라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화요초, 아름다운 꽃과 이렇게 풀이 굉장히 흐드러지고요. 그렇게 난만하다는 거예요. 뭔가 풀과 이렇게 그 어떤 나무 같은 것들이 굉장히 흐드러지게 생명력 넘치게 이렇게 다 피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꽃 속에 잠든 나비는 자취 없이 날아다니고 있고 다 봄의 이제 풍경들을 계속해서 묘사하면서 예찬해주고 있죠. 우리가 완상하는 풍경들입니다. 유상앵비는 편편금이요. 자, 이렇게 조금 리듬감도 잘 맞추고 있어요. 노래로 실제로 불렀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꾸가 됩니다. 그래서 꾀꼬리는 마치 편편금, 금조각 같다고 비유하고 있죠. 또 비유도 하고 있고 직유운을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버드나무 위로 나는 꾀꼬리는 금조각 같고 화관전무, 저분 이제 나비잖아요. 꽃 사이에 춤추며 나는 나비는 흩날리는 눈발과 같다. 여기도 비유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꾀꼬리를 금조각에다 비유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그 날아다니는 나비를 마치 꽃이 흩날리는 눈이 흩날리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어요. 삼춘가절, 봄은 석달이죠. 석달의 좋은 시절이 아주 나는 좋고요. 좋을시고 도화만발 점점옥이로구나. 도화는 복숭아꽃이에요. 그러니까 봄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들이 지금 굉장히 많죠. 이렇게 봄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것도 점점이 다 붉다는 얘기야. 어주, 축수, 애삼춘이라더니 이거는 뭐 각주가 있어요. 어주, 축수, 애삼춘 밑에 그 시의 구절, 그쵸? 시 구절을 인용한 거죠. 지금 그 시 아주 유명한 시 구절을 인용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릉도원이 여기 아니냐? 뭐 다른 작품에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봄의 아름다운 풍경 있는 자연을 이상향으로 여기는 거죠. 무릉도원이라고. 그 다음에 양류세지 사사록 황상문의 당춘조, 이거 뭐 각주가 있어요. 각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버드나무 가는 가지가 실처럼 늘어져 있고 푸른데 황상곡 속에 봄철을 맞다. 이거 다 19절 인용한 겁니다. 도연명의 시거든요. 도연명의 시를 다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연명오류가 얘 아니냐. 연명오류는 역시 무릉도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 앞에 버드나무 5개를 심었다고, 5그루를 심었다는 거 다 인용하고 있어요. 시 구절을 인용해서 봄의 아름다움도 예찬하고 있어요.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가 물이 지어서 충천 하늘 위에 높이 떠서 두날개 훨씬 펄펄. 음성상용어도 잘 쓰고 있고요. 그래서 구름이 뜬 가운데 높이 떠 천리강산 머나먼 길에 어이가 있고 슬프는데, 여기만 조금 정서가 약간 이질적이죠. 근데 감정이입이라고 보기에는 좀 섣불러요. 왜냐면 화자는 이런 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기 때문에 이질적 정서가 나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조금 그 자연물의 어떤 그 기러기가 무리지어서 날아갈 때의 그런 어떤 울음소리가 슬프게 들렸다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러기의 이런 울음소리가 감정이입이라기보다는 좀 슬프게 들렸다 정도로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냥 봄의 풍경 쭉 예찬하면서 묘사하고 있어요. 자, 여기도 좀 리듬감이 잘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글자 수라든지 이렇게 배열한 것들이 조금 운율적 요소를 잘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원산은 첩첩, 먼산은 첩첩, 겹겹 이렇게 원산들이 있고요. 다 풍경들입니다. 태산은 또 주춤 서 있고, 큰 산은 또 기암 바위입니다. 이건 층층이 또 나와 있고 잘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장송, 큰 소나무는 낙낙, 가지가 이렇게 늘어진 모습이야. 그래서 응어리 구부러져 광풍에 흥을 겨워
웃줄 활활 춤을 춘다. 여기 이제 밑줄 그은 부분을 잘 보셔야겠죠? 그래서 장송이 이렇게 가지가 늘어뜨린 모습이 이제 장송, 낙낙장송이라고 하는데 이 춤을 춘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흥에 겨워서 이건 약간 그러니까 얘만 동적인 좀 이미지인 거죠. 장송만 동적인 이미지인 겁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의인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어떤 소나무에 가지들이 이렇게 늘어져서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마치 춤을 추고 있는 모습 같다 이거예요. 칭합 전병상의 폭포수는 콸콸 음성 상징어죠. 마치 수정령을 들이운 듯 수정으로 만든 발을 들이운 듯 비유하고 있네요. 또 폭포수가 마치 그 문을 가릴 때 아름답게 이렇게 쫙 해놓는 그 발이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들이운 듯하고 이골물이 쭈르륵 저골물이 살살 음성 상징을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이런 부분은 생동감이 넘치죠. 열의 열골물이 한대로 헛수하여 천방저 지방저 소프라디고 펑퍼져. 자 역시 또 오늘적 요소 느낄 수 있고요. 물이 이렇게 흐르는 모양들을 이렇게 좀 생동감 넘치게 표현을 하고 있고 넌출지고 방울저 저 건너 병풍서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물이 흐르는 모습이 굉장히 좀 역동적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역동적 이미지로 좀 나와 있고 굉장히 생동감이 역시 좀 넘치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결 이렇게 은옥같이 또 비유하고 있어요. 직유법 쓰고 있죠. 으르렁 쾅쾅 음성상징어. 자 소부어유 고사 인용하고 있습니다. 문답하던 기상연수가 여기 아니냐? 이 소부나 허유는 은거의 대명사입니다. 은거. 그래서 자연에 은거하여 자연을 즐겼던 사람이야. 소부허유는 부와 명예를 마다하고 부와 명예를 마다하고 자연에 은거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문답하던 이곳이 바로 여기 아니냐? 서리법이죠. 이것이 그렇게 소부어유가 아름답다고 예찬했던 그곳이 바로 그 이상형이 여기 아니냐 이거야. 자, 근데 주곡재금은 천고절이요. 적다정조는 일년풍이라. 자, 각주 보시면 주걱새 우는 소리는 천고의 절개와 같고 소쪽새가 우는 건 일년농사 풍년이 들겠네요. 풍년호흡도 있네요. 풍성한 결실입니다. 일출낙조 해가 뜨고 또 지고 이런 것이 다 눈앞에 버렸으니 경치가 무궁하도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별다르게 유교적인 내용 없고요. 굉장히 풍류적이고 자연의 풍경을 예찬하는 그런 내용밖에 없어서 굉장히 쉽습니다. 내용은 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한자어가 많다는 거. 그러니까 내용은 뭐 별거 없죠 사실은. 이런 봄의 풍경, 즉 봄의 풍경들을 다채로운 기법을 써서 봄의 풍경을 좀 다채로운 기법들을 써서 좀 생동감이 넘치게 묘사를 하고 있고 그것을 예찬하고 있고 또 즐기고 있어요. 풍요와 흥취가 다 있는 그러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기하시고 자 유사한가 해봤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폭포의 아름다운 모습을 직유법을 활용해서 폭포의 아름다움 아까 수정염을 들이운 듯 이렇게 비유하지 않았어요? 그죠? 칭암 절벽상의 폭포수는 이거 수정염 들이운 듯 이 폭포 비유한 거 있고 위치만 찾으시면 됩니다. 꽃과 나무의 색채 대비를 통해서 숲의 모습을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만산홍록 나온 부분 이 부분일 거예요. 어디냐 여기죠? 만산 산에 이렇게 붉은색과 푸른색의 어떤 색채가 좀 대비가 일어난 것들이죠. 사실 여기는 푸르기도 하고 붉기도 한 것처럼 만발해요. 만발합니다. 그래서 좋아요. 꽃과 나무는 꽃은 붉은색이고 나무는 이제 푸른색일 테니까 괜찮아요. 흐르는 물을 묘사하면서 콸콸콸 뭐 이런 거 있었죠 뒷부분에. 그 다음에 여기 뭐 으르렁 콸콸 흐르는 물결 있었고요. 음성상징어 맞습니다. 기러기 감정 이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왜냐면 이게 여기가 정서가 이질적이긴 한데 기러기 소리가 그렇게 들린다는 얘기지 내가 슬퍼할 만한 상황이 없어요. 감정이입이 되려면요 뭔가 이 상황 자체가 이 감정을 표출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어야 돼요. 근데 그런 상황 아니잖아. 얘는 봄풍경 즐기면서 졸라 좋아하고 있잖아. 4번이 답입니다.
이상적인 공간을 무릉도원이 여기 아니냐, 기산영수가 얘 아니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기산영수에게 나오는 부분 찾으시면 됩니다. 위치만 찾아주면 되고요. 자, 2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아까 여기죠. 일단 1번부터 볼까요? 리듬감을 형성하는 거죠. 글자 수 절묘하게 맞추지 않았어요? 원산, 첩첩, 여기 랩해도 되겠다. 랩해도 되겠어. 그래서 두 글자씩 좀 맞추면서 리듬감 맞추고 있고요. 정서를 지닌 존재일거든요. 흥에 겨워서 그치? 의가 되어 있습니다. 봄의 흥취를 드러내는 거죠. 봄의 흥취. 그 다음 성장하는 과정을 제시해서 계절적 배경. 성장하는 과정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잖아. 2번에는 3번이 답이겠네. 3번. 움직임 드러내고 있죠? 여기 있는 건 좀 정적이야. 여기 있는 건 좀 정적인데 얘는 굉장히 지금 활활 춤을 추니까 동적이죠. 또 풍경 묘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분위기 조성, 아주 봄에 화려하고 활발한 분위기 조성에 좀 기여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아까 이제 3번 읽어봤었는데, 자연이 심신을 수련하는 공간, 이거가 좀 다르죠? 세속적이고 쾌락적이고 구경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조선전개 자연 친화적인 시들은 뭔가 이 자연이 심신 수양의 대상인 거야. 힐링을 받고 속세와 좀 단절을 얘기하면서.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단순한 어떤 흥취만 내고 있는 거죠. 이게 주가 되는 거니까 쾌락에만 좀 매진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에서 가창된 노래이면서도 죽장망의 단표자로 천리강산 들어간 이처럼 깊은 상황의 산속의 상황을 소재로 삼은 것은 대중적 흥미를 고려한 선택이다. 그쵸? 여기 대중적 흥미면 무엇이든 소재로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춘색을 자랑노라 색색이 붉었는 데에서 드러난 율격이 전반적으로 유지되는 점을 통해서 형식면에서는 가사, 그쵸? 율격이 전반적으로 유지되는 거 괜찮습니다. 4번 어추축수 애삼춘이라더니 한시 구절이니까 아까 도연명의 시 인용했다고 그랬죠? 시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양반층으로 확대된 향유층의 취향을 고려했다. 그쵸? 그래서 뭐 신분이 낮은 직업적 가객들이 창작을 하긴 했지만 우리가 이제 작가의 향유층이 확대되면서 언어 사용 양상도 변화했다고 그래서 기산 영수가 얘 아니냐는 신분이 낮은 직업적 가객들이 도시의 유흥 공간에 주로 머물던 것이 반영된 편. 아니에요. 이곳을 마치 자연의 어떤 이상향, 무릉도원으로 여기는 것이지 도시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기산 영수라는 거. 왜? 소부호유를 썼잖아. 소부호유는 이런 어떤 부와 명예를 멀리하고 도시에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연에 묻혀 지냈던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5번이 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연 친화적인 작품. 이거 왜 비대면으로 하는지 알겠죠? 자, 그래서 자연 친화 나머지 해봤고요.